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풋볼 매거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축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펜딩 챔프 울산은 중원을 보강하여 성공을 거뒀습니다. 고드리치, 고승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울산 HD는 중원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고드리치, 고승범을 영입했습니다. K리그 이적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울산이 고승범을 성공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세부 절차를 마무리하면 곧 발표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은 상당한 이적료를 지불하여 검증된 미드필더인 고승범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겨울 중원 재편을 위해 움직인 울산은 고승범을 영입하여 3연패에 도전합니다. 고승범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원 삼성이 2023 시즌에 강등을 당하면서 핵심 선수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고승범의 미래였습니다. 고승범은 수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였으며 2016년에 K리그에 데뷔한 후 대구FC와 김천상무를 거쳤습니다. K리그 통산 169경기에 출전하여 11골과 1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고승범은 활동량이 많아서 미드필드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기술과 센스, 득점력 등을 모두 갖춘 육각형 미드필더입니다. 대표 경력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원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고승범에게는 다양한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FC 서울이 가까워 보였지만 새로운 감독인 김기동의 첫 번째 영입 목표는 고승범이었습니다. 울산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3 시즌 후반에 박용우가 이탈한 후 울산팀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울산은 중앙에서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FC의 이수민과 수원FC의 이영재는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성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은 고승범을 선택하여 과감한 배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입했습니다. 고승범의 가입으로 울산은 국가대표급 미드필더를 보유하게 되어 중원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성의 향후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김민혁, 보야니치와의 조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승범은 울산에서 새로운 유형의 선수로서 다양성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추가적인 영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 타이산행을 확정한 바코 자리에는 브라질 출신의 크랙을 영입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영입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수원은 고승범을 보내고 얻은 이적료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팀을 구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중의 골값으로 전력 노출 방지, 비공개 진행된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했어요. 이럴 거면 모든 경기를 몰래로 해라 라고 말했네요. 너네 비공개로 진행하면 달라져. 중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9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바니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오만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참가할 26명을 미리 확정했습니다. 슈퍼리그가 종료되자마자 대표팀은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개최국 카타르와 함께 타지키스탄, 레바논과 A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컵 개막전에 친선전을 3경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같은 곳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중국은 UAE 2부 리그 팀을 5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 후 14분에 장윤닝이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21분과 22분에는 릴량민이 2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우레이도 골을 넣어 맛보았습니다. 중국은 후반전에 유망주들을 대거 투입하였으나 후반 15분의 역습 상황에서 첫 실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27분에 장성룡이 득점하여 중국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UAE 프로팀이 상대로 약체였기 때문에 승패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중국 대표팀의 대승을 크게 보도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우레이는 친선전 결과는 의미가 없다.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첫 주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다음 주부터 체력과 기술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평가전 승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레이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하였습니다. 비공개 예선이라 경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후반 4분에 아르샤드 알-아레이에게 후반 20분에는 무센 가사니에게 골을 내주며 패배하였습니다. 중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소 불안한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은 카타르와 레바논과 같은 중동팀에 대비하기 위해 비공개로 연습을 진행했지만 완벽하게 밀려버렸다. 이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한숨만 나오는 결과다. 즈보닷컴은 중국은 2023년 마지막 A매치에서도 오만에 패배했다. 게다가 이 경기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중계도 없었다라며 중국은 오는 1월 1일에 홍콩과 맞붙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축구 팬들은 더 실망할 수 없을 것이다. 오만전에서 완패한 소식을 들은 한 중국 축구팬은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잘한 점이 있다. 비공개로 진행해서 다행이다. 선발 라인업이나 교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팬들이 누구를 욕하고 싶어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런던 올림픽 멤버인 황석호가 스승인 홍명보 감독 품으로 옮겨가게 되어 J리그를 떠나 울산으로 갑니다. 베테랑 수비수인 황석호가 2023 K리그 1 챔피언 울산 HDFC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는 올림픽 동메달 멤버들의 제회입니다. 축구계 관계자는 29일 한국 시간 황석호가 울산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 진출을 위해 여러 구단과 협상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센터백 보강이 필요해지자 울산은 빠르게 황석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황석호는 이전에 몸담았던 상간도스를 떠나는 결정을 지난 26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울산은 2년 연속 K리그 1 정상에 오르면서 올겨울에 전력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여러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앙수비 역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황석호를 선택했습니다. 34세의 베테랑 센터백인 황석호는 일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7년에는 잠시 중국 슈퍼리그의 텐진터다에서 활약한 적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주로 제2원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가시마 앤틀러스, 시미즈 에스펄스를 거쳤고 최근까지 사간도스에서 활약했습니다. 일본 프로 통산 기록은 컵 대회를 포함해 287경기 14득점입니다. K리그에서 처음 뛰지만 울산에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인연이 있습니다. 황석호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본선 6경기에 모두 출전하여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당시 선발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췄던 선수는 새로운 소속팀 동료가 될 김영권입니다. 런던 올림픽 이후 A대표팀에 데뷔하고 홍 감독과 김영권 등과 함께 2014 브라질 월드컵에도 참가했습니다. 현재 수비진 중에는 김기희와 김태환도 당시 동료입니다. 과거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황석호가 풀백으로 김태환은 측면 공격수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황석호는 중앙 수비뿐 아니라 좌우 측면 수비도 능숙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으며 유사한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장이 되었지만 경험이 많아 K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